특히나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 낙엽, 그렇네, 낙엽. 갑자기 왜 남이섬 생각이 나지? 그죠? 지금 남이섬 가면 단풍이 많잖아요. 쭉. 거기 가면 갑자기 제가 배용준이 되는 그런 느낌.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아들, 딸, 우리 집사람 데리고 남이섬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글쎄 시간이 날런지.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도 다들 창업을 해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글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실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면 창업이 어려운 이유, 즉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옷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들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싶고 막. 저도 우리 집사람 차 바꿔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타고 다니는 거 10년째 그냥. 자,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있다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의 어떤 그 지뢰들이 많이 곳곳에 있잖아요. 지뢰들이. 그 지뢰를 피해가는, 즉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좀 안다면 그만큼 성공 확률은 높을 것 같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망하지 않는 법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최소의 리미트를 망하지 않는 데다 세워놓으면 그러면 조금씩 인크루징 할 거 아니야. 조금씩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리미트가 없으면 언제까지 내려가는지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본, 소위 얘기해서 BP점이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이상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자, 창업이 어렵다고 해요. 그럼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어려운 이유를 분석해보면 거꾸로 그걸 대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아이템의 회전 주기가 짧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회전 주기, 아이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떤 창업 아이템을 하든 우리나라 창업 아이템의 전체의 73.8%가 점포용 창업자입니다. 하여튼 73% 이상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고 뛰는 거 있잖아요. 204호, 304호로 뛰어가고 아니면 찾아가는 보험, 여러 가지 많이. 이것은 점포는 필요 없잖아요. 또한 왜 오떡순 파는 아주머니 길거리에서 뉘어놓고 이제 로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오떡순 아시죠? 오떡순? 저 좋아합니다. 오떡순. 오떡순도요, 이건 트렌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순대 따로 2,000원어치, 떡볶이 따로 2,000원어치, 오뎅 1,000원어치 먹으면 합이 5,000원이잖아요. 주머니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오떡순으로 세트를 만들어서 3,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 3,000원에 세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한 5,000원을 먹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개만 먹고 나가면 2,000원뿐이 매출이 안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1,000원을 더 집어넣으면 부담스럽잖아요. 2,000원하고 3,000원. 근데 1,000원을 더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종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의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창업은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이템의 회전 주기가 짧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창업을 하든 이제 점포를 하나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계속 점포를 운영을 해 나가야지만이 매출도 발생을 하고 그 매출 중에서 수익이 발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언제서부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왔던 똑순이 엄마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건너뛰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소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충성 고객의 유입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단골이라는 사람들이 단골이 아닐 때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했지. 요까지의 기간을 회전주기라고 해요. 창업 아이템은요,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전부 다 회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년 만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주기에 있는 아이템이 정점을 찍은 제2차의 변곡점이 지난 다음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정체를 하는 기간이 돼요. 예.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정체기 이렇게 5개로 나누는데, 예, 지금 얘기했던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서부터 떨어지는 시점까지가 아이템의 회전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래 해야 되잖아요. 네. 오래 해야지 투자한 비용도 뽑고 거기다 돈까지 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러닝, 살아있어야지 되는데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업이 어려워요. 아이템을 고르기가, 야 정말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소위 우리 어머니들도 아시잖아요. 작년에 어떤 아이템들이 막 주변에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 보이기 시작해, 점포들이. 이런 아이템들 눈에 보이잖아요. 예, 이런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예. 그런데 지금 보통 아이템의 회전 주기가 지금 2009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평균 아이템이 연장 기간이 몇 개월이냐면 23.7개월이야. 2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여쭤보자고요, 어머니. 어떤 아이템을 창업을 해서 2년 동안 정도 점포를 운영해서 투자한 비용도 뽑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일까요?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아이템이면 2년 영업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알아보러 오셨죠, 여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라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알고 있어요. 예, 정말로 어려워. 예. 창업은 지금같이, 예, 어떤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투자한 노력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수하는 게 창업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창업이 그런데도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 23.7개월 정도밖에 아이템이 유지되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긴 아이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걸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갖다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스타일형 아이템이라고 해요. STYLE, 예, 스타일형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일형 아이템이 대부분 아이템들을 놓고 보면 좀 길어요. 근데 스타일형 아이템들은 긴 반면에 단점이 있는 게 경쟁이 치열해. 경쟁이. 예. 그리고 표적 고객들이 되게 넓어. 예. 무슨 뜻이냐면, 저는 지금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미만을 갖고 창업을 하신다는 분, 저희들 얘기했을 때 그걸 다 소자본 창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억 5천만 원 중에서 왜 창업을 할 때 그 1억 5천만 원을 돈을 이렇게 나눠볼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대로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점포에 관련된 비용, 하나는 시설에 관련된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1억 5천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점포에 관련된 비용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권리금이라는 건데요. 예. 너무 아까운 돈 아닌가요, 그거? 네. 제가 학교를 호주에서 나왔는데, 호주에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이제 캠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학한 지도 벌써 한 20여 년 됐잖아요. 훨씬 오래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요, 호주 자체는 권리금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사는 캠시에는 권리금이 있었습니다. 예,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무조건 권리금이 있는 거야. 세계 어디를 가도. 예. 베트남 호치민에도 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한 점포에 관련된 비용은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 두 개 나누잖아요. 네. 권리금을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영업적인 권리, 시설적인 권리, 바닥 권리. 이 세 가지를 통칭 권리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증금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금액을 나누면 점포에 관련된 비용과 시설에 관련된 비용, 시설에 관련된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 기기 설비 비용, 뭐 집기 용품 비용, 그리고 원부재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운영자금 일부, 이렇게 5가지로 또 시설 비용을 나눠요. 그러니까 돈을 1억 5천만 원을 그렇게 나누는데, 경기가 좋으면 점포에 관련된 비용, 즉 권리금이나 보증금 비율을 조금 줄이면 되는데,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쪽 포션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2009년 10월달 지금 상황은 권리금이 불교 3월달, 올 3월달 대비해서 권리금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면 A, B, C, D 급지를 4개로 나눠요, 점포를. 근데 C급지나 D급지는 빼놓고 A, B급지, 그나마 장사가 좀 되겠다라고 싶은 그런 좋은 자리는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50% 정도 올랐어요. 권리금이. 예, 올 3월달 대비 지금 10월달, 불과 7개월 차이에 전에 5천만 원이었다면 지금 얼마? 예, 거의 1억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듯이 그만큼 창업자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게 창업을 하는데 아이템을 오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단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단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소비자들이 팔색조 소비를 해. 예, 소비자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이 마케팅이나 홍보나 아이템이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도태하는 시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 작년에 주부 창업자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템 하나가 약 6,000개의 점포가 생겼어요. 브랜드는 11개 브랜드였는데요. 6,000개가 생겼는데 지금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6,000개의 브랜드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1,300개 남아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업을 당한 거야. 장사가 안 돼서. 예. 그게 뭐냐면, 어머니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주부님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어머니, 저 아이스크림 전문점 땡땡땡 하고 싶은데 소장님 그거 하면 좀 안 될까요? 그 유명한 그 땡땡땡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도나스 전문점 그 땡땡땡 도나스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해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브랜드에 쏠림 현상들이 많아. 아이템에. 누가 하나 못에 따르면 다 흘러가는 거야. 그것이 내가 꼭 돈을 버는 지름길인 양.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쪽으로다가 일방 통행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창업은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남편의 동의, 아이들의 동의.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이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주부님들은 대상이 아이들이고 여성이고 시간을 낮에 하면서 작으면서 예쁘고 사람 적게 쓰고 수익성 좋은 이런 아이템을 하고 싶은 거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이 너무 한정적인 것이, 여성 창업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지금 얘기했듯이, 아이템의 회전주기가 짧은 것이 창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다.